2001년에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요청으로 발생한 트렌트 작전은 더 넓은 테러와의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이 작전은 알케다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던 아편 가공시설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 회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비록 덜 알려져 있고 거의 기록되지 않은 작전이지만 특수공기부대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작전으로 여겨집니다. 월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은 전 세계적인 대테러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자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9월 11일 테러에 책임이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어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곧 그 테러리스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해 10월 7일 군사 침공과 함께 공습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지원을 받은 미국은 탈레반을 권좌해서 축출하려고 했습니다.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무장된 운동으로 묘사되며 파슈툰 민족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이념입니다. 그들의 규칙 중 일부는 술과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특정 음악과 다양한 미디어 및 기술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사진 촬영, 축구, 체스, 그림 그리기 등의 취미 활동이 포함됩니다. 탈리반의 법은 또한 매우 여성 혐오적입니다. 여성과 소녀들은 일과 교육이 금지되어 있으며 항상 몸을 가려야 하고 집 밖에 나갈 때는 남성 친척이 동행해야 합니다. 2001년 10월 중순 미국 중앙사령부는 정보 수집을 위해 특수공기부대 부대 2개를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 배치했습니다. 이 부대들은 정찰 임무를 수행했지만 대부분 별일 없이 적과 접촉하지 않았다. 몇 주 후 할 일이 거의 없고 유용한 정보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대들은 영국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토니 블레어 총리는 SAS를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해 알케다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아편 공장을 급습해 파괴하고 장비와 마약 같은 물품을 파키스탄 국경 너머로 옮기는 임무를 수행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칸다하르에서 남서쪽으로 약 305.8km 떨어진 상이슬계 위치에 있었으며 주택단지와 동굴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참호와 임시벙커가 부지 안팎에 구축되어 있어 매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벙커에는 80명의 알케다 외국인 전투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하고 엄격히 훈련된 방운들도 다수 있었다. 미국은 이 시설 급습이 가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고가치 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영국이 이곳에 회수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시설을 공중에서 폭격했을 것입니다. 2001년 11월 중순 작전이 최종 승인되었고 이전에 투입되었던 특수공기부대 A와 G 중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차리카시에서 9.6km 넘게 떨어진 바그람 비행장으로 파견되었다. A와 G 중대는 대낮에 해당 시설 공격 명령을 받았다. 이 결정은 팀들에게 적절한 공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룹은 약 1시간 정도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작전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했고 작전 시작 전에 정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지도도 상세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22 특수공기부대 지휘관은 그 임무를 수락했다. (100명에서) 140명 사이의 인원이 트렌트 작전에 참여했으며 이 작전의 정확한 시작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 지중대 공중부대가 야간 고고도 작전에 참여했다. 낙하산 강화 성공. 산소 실린더 헬멧 덕분에 낮은 고도까지 내려가 낙하산을 펼칠 때까지 힘든 하강 중에도 생존할 수 있었다. 지상에 도착한 그들은 라자스탄 사막의 황량한 땅에서 영하의 추위에 직면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주요 부대가 사용할 임시 활주로로서 착륙에 적합한지 시험해볼 계획이었다. 적합성을 확인한 후
주요 부대가 하선하기까지 또다시 17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자마자 약 40대의 중무장 랜드로버와 오토바이, 아크마트 트럭을 탄 병사들이 램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랜드로버 중 한 대가 엔진 문제로 인해 결국 버려졌고 3명의 승무원이 남아 차량을 지키는 동안 나머지 부대는 시설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A 중대는 공격 임무를 맡았고 G 중대는 화력 지원 기지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장착된 무기, 박격포,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저격소총을 사용해 적의 방역과 사격을 억제함으로써 A 중대가 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G 중대가 A 중대가 적에게 고립될 경우 자체 병력을 증원군으로 투입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부대들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움직임이 없었으나 그때 참호 사이 이동하는 적군이 포착되었습니다. 초기 공격은 미군 항공기가 그 지역을 폭격해 공장 창고들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약 5천만 파운드 상당의 아편이 보관되어 있었고 현장의 알케다 반군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 공습이 끝난 후 A 중대는 차량을 타고 전진하면서 대전차 무기의 방역을 피하며 무기를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시설의 외곽 경계 근처에서 멈춰 차량에서 내려 바위가 많은 돌출부와 다른 험난한 지형을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참호를 발견하자 그들은 사격을 시작했고 반군들은 AK-47 소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 7로 방역했다. 그동안 지중대는 시설 주위에 불온 대형이라고 불리는 진영을 갖췄습니다. 이 진영은 적을 포위하듯이 지역의 앞과 양옆으로 병력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곧 강한 저항에 부딪혀 참호 근처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A 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중화기를 사용했습니다. 공중 지원 부대는 탄약이 바닥날 때까지 적을 공격했고 전투기 한 대가 벙커 포격 중 G 중대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첫 부상자는 곧이어 발생했는데 A 중대의 한 대원이 요새화된 진지에 접근하던 중에 피격당했습니다. 이후 두 병사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한편 A 중대의 다른 대원들은 동굴 입구와 시설 주변의 참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여 약 6명의 반군을 사살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전투원들 중 상당수가 훈련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매우 강인했고 영국군을 끈질기고 맹렬하게 밀어붙이며 징역 속도를 크게 늦췄습니다.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도 A 중대가 반군들을 은신처에서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영국군 병사는 적을 미치광이들이라고 표현하며 항복은 그들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총을 쏘며 전방으로 돌진했다고 덧붙였다. 마치 1차 세계대전 같은 상황이었다. 이들은 존엄성 있게 대우받을 만한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숨쉬고 있다면 당신을 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용 끝. A 중대가 멈춰선 지점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G 중대의 일부 대원이 지원하러 파견되었습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각 G 중대를 지휘하던 연대 상사가 다리에 총을 맞아 이번 작전 중 두 번째로 부상당한 특수공기부대 대원이 되었습니다. 헬멧과 방탄복은 SAS에게 큰 자산이었고 이번 작전 동안 부상자 수를 적게 유지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 중대는 증원군의 도움으로 마침내 동굴을 정리하고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본부를 소탕하고 유용한 문서와 정보 자료들을 철저히 수색했다. 그러나 더 많은 반군들이 몰려들었고 부대가 너무 깊숙이 진입해 있어 공중 지원을 요청할 수 없었기에 특수공기부대 저격수들이 적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A 중대와 G 중대 모두 몇 시간 만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알케다 작전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여러 대의 노트북과 방대한 서류를 챙겨 시설을 빠져나왔습니다. 4시간 작전 동안 특수공기부대 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자는 없었다. 미군 헬기가 부상자들을 태우러 도착했고 나머지는 임시 착륙지에서 철수했다. 한 참전 용사는 작전 후 우리는 철수했고 그곳을 완전히 폭격했다고 회상했다. 알케다와 탈레반 전투원 사망자 수는 부정확합니다. 최소 추정치로는 단지 18명에 불과하지만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대 73명의 반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부상을 입거나 포로가 되었지만 고위급 인사들은 작전 중 피해를 입지 않았다. 2001년 12월 18일까지 2개의 특수공기부대 대대는 모두 영국으로 복귀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군사 십자훈장과 우수복무 훈장 등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무의 성공과 이를 수행한 특수공기부대 대대에 대한 찬세도 불구하고 이 시설의 전략적 중요성은 완전히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